저희가 세스톤은 저한테 이제 두 번째 창업이에요. 네, 두 번째 창업이고, 그러니까 제 이력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과는 조선공학을 나왔고요. 이쪽 업이랑 좀 다르죠. 네네. 조선공학을 나왔고 첫 직장은 또 삼성중공업을 네네. 갔어요. 전공을 살려서. 네.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가서 잘 다니고 있다가 99년도에 갑자기 뭐에 홀린 것처럼 창업을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일주일 딱 고민하고 사직서를 딱 내고 딱 나와서 창업을 했어요. 투자를 또 유치를 하고 성장할 수 있겠다 했는데 두 번째 투자를 받아야 될 시점에 제가 첫 번째 창업을 하면서 이 경영 이쪽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너무 투자자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지분의 60%를 줘버린 거예요. 첫 투자에. 첫 투자. 네. 그런데 두 번째 투자를 받아야 되는 시점에 그 60%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회사를 한순간에 잃었거든요. 첫 창업 아이템이 이커머스 쪽이었어요. 회사 이름이 좀 웃겨요. 주식회사 학교 앞. 네, 실제 그걸 받았어요. 주 학교 앞으로 받았고, 왜 학교 앞이냐면 저희 메인 학교 앞에 연대학, 이대학, 홍대학, 고대학 이렇게 다 학교 앞 사이트가 다 따로 있어요. 그 사이트들을 해당 학교에 창업 동아리들이 운영을 하게 했고, 저희는 중앙에서 그 컨텐츠를 밀어주고, 또 하나는 그 각각의 학교 앞은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창업 동아리들이 자기들이 만들고, 어디는 학교 앞 상권을 소개하기도 하고, 근데 궁극에는 공동구매였어요. 대학교에 공동구매를 끌고 가기 위해서 그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꽤 컸어요. 국내 대학교 75개 정도가 다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중국도 유학생 중심으로 10몇 개 대학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름 그때도 주목을 받았는데 2차 투자를 못 받으면서 이제 회사를 그렇게 넘기게 된 거죠. 내일을 다시 하자 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이유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창업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은 실패를 했지만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는 2015년도에 43 그때는 제가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랑 네트워크도 있고 그리고 기술 개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는 팀까지도 세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자 라고 해서 되게 무거운 멤버들 7명이랑 같이 2015년 11월에 회사를 설립을 했죠. 네. 제가 그때 좋아, 네트워크 있고 영업할 수 있고 팀도 있고 팀의 개발자까지 있으니까 기술도 개발도 할 수 있고 근데 제가 딱 돈이 없다. 진짜 돈이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더 빨리 움직이고 더 고민을 더 많이 하고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템에 대한 그냥 보완을 하자. 보완을 하긴 해야겠어요. 제가 가장 잘하는 분야인데 그런데 또 앞에 있던 회사랑 비슷한 아이템을 하면 나중에 이게 도의적으로도 충돌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 찾은 것이 인증 분야였어요. 왜 인증이냐면 인증은 IT 시스템이 있는 한 로그인을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에 도락은 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만 잘하면 일단은 먹고는 살겠다. 우리끼리 죽진 않겠다. 라고 인증 분야로 방향을 잡고 창업을 했고요. 창업하고 나서 저희는 아이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방향만 잡고 좀 거꾸로죠. 우리 멤버들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거로 해서 벌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직도 다 기억들 하는데 망할
거면 빨리 망하자. 진짜 이렇게 선언을 하고 했어요. 그 빨리 망하자는 이유가,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제대로 하고 올인을 하자. 그래서 영업하고 사실 개발자들 내보내서 몸 팔아서 이렇게 인건비 버는 일을 안 하고 그냥 출근해서 아이템 연구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그 3개월 동안에 특허를 2개나 내고 그러고 시작을 했죠. 사실은 지금 보면은 가장 무모했고 근데 사실은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희망만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다 떨어갈 때쯤 또 합류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있던 회사에서 막 어떤 친구들한테 달려왔어요. 왜 자기 안 될 것 같냐고. 진짜 저 찾아와서. 그래서 그랬죠. 야, 다음 달에 월급이 없어. 진짜로 그랬어요. 다음 달에 월급이 없는데 놓을 거야? 그랬더니 그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고 진짜 왔어요. 거의 사직서 내고 왔고 진짜 돈이 떨어지기 직전 마지막 달에 그 친구랑 같이 기보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갔어요. 특허도 가져가고 그때 이제 저희를 또 좋게 봐줬던 그 당시에 아주 초기 기술을 좋게 봐줬던 금융권의 어떤 분이 MOU 맺자라고 하는 이 진행되는 과정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만 들고 기보를 갔는데 갑자기 심사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투자로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때 전 기보에서 5천만 원만 받아도 좋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무려 2억을 보증이긴 한데 이 투자 상품이랑 비슷한 조건의 보증이었어요. 짜라기였고 어쨌든 저희 기술만 가지고 기부해서 2억 투자를 해주면서 갑자기 월급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쭉 늘어나면서 또 회사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고 그러고 가죠. 새로운 걸 찾아야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니즈가 확 저한테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해외를 나가면 통신이 수시로 안 돼. 끊겨요. 네, 끊겨. 그래서 통신이 안 되는 환경에서도 다이나믹 값으로 사용자든 어떤 사물이든 인증을 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 니즈가 들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밖에서 아예 시작하자 라고 해서 해외를 돌다가 해외에서 반응이 있는 걸 알고 저희가 아예 글로벌 비즈니스 헤드쿼터를 아예 무브하자 아예 또 저희가 이제 이 기술을 꼭 새로 창업한 것처럼 뭐 어떤 스타트업 경진 대회나 이런 데 다 제출을 하고 경쟁을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서 1등 이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멤버들이 이제 안에서 이 뭔가 끌어오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 동력이 됐고 이제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고 있게요. 일단 여기에는 지금 비행기 모드예요. 여기 보시면 그런 비행기 모드. 이제 통신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건 이제 나의 신용카드거나 나의 ID 카드가 있는데 이거를 나의 핸드폰에 갖다 대요.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다이나믹 카드 번호가 나와요. 이걸로 결제가 돼요. 보통 이 계속 바뀌는 카드 번호를 쓰려면 이거를 저기 카드사의 앱으로 요청을 해서 그 카드사가 나한테 보내준 걸 쓰는 거예요. 자, 유창훈 인증, 그 다음에 토큰 만들어줘. 보내고 3분 동안 대기를 해야 돼. 트랜잭션까지. 사용자가 1,000만 명, 3,000만 명, 뭐 1억 명 이렇게 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서버가 감당이 안 되겠죠. 서버를 엄청나게 늘려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 기술을 쓰면 이 과정이 아예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만든 거를 받아서 승인만 하면 돼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절감되겠죠. 디스플레이 카드도 만들어요.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1차 프로토타입이 성공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얇은 카드에서 연산을 해요.
제가 지문을 대고 그냥 NFC 디바이스, 지금 여기지만 핸드폰이라도 나중에 되면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변했죠. 지금 아까 카드 번호가 지금 QR코드로 바뀐 거예요. QR코드 이렇게 쉽게 해주려고. 좀 버튼도 없앴어요. 여기에는 버튼이 있어요. 얇다니까 자주 고장이 날 수 있어요. 다시 갖다 대면 사라져요. 카드 번호로. 뭐 이렇게 되게 쓰는데 이게 카드 번호 이거 아이디 카드로도 쓸 수 있어요. 내 비밀번호,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거를 기억하지 말고 그냥 이거로 입력해서 하게 되면 고정값 노출 없이 인증을 할 수 있잖아요. 이 통신이 안 되는 환경에서 된다는 게 꼭 핸드폰이 통신이 안 될 때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저희가 지금 해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OTAC가 OTP보다 어드밴스드 우리는 기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OTAC는 그냥 처음으로 접속을 하는데 OTAC만 탁 입력을 했는데 누군지 알고 중복되지 않고 인증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용자 인증뿐만 아니라 IoT, 드론, 뭐 커넥티드카 뭐 이런 쪽에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신과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거죠. 계속 그거를 저희가 극복시켜 주는 거예요. 인공위성끼리 나중에 우주로 나간 우주선끼리 점점 먼 거리에서 서로 인증을 해야 되는데 상호 인증을 해야 된다. 근데 비수로도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꽤 되는데 한 번 인증하고 또 인증해? 어렵잖아요. 그렇죠. 단방향으로 보내는데 이거의 보안성도 높이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값으로 그 다음에 해킹이나 이런 우려 없이 인증을 단방향으로 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언젠간 OTP를 완전히 대체할 겁니다. 그 SDK로 결정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일단 SDK는 완제품이 아니고요. 완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레고 블록과 설명서를 주는 거예요. 예, 그 방식인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을 가격 파괴가 돼요. 완제품이 아니라 레고 블록으로 주니까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라이센스를 되게 유연하게 줄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인증시장이 레드오션화 되었다. 완제품을 가지고 진짜 무한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 네. 제가 이제 결정하게 된 이유. 두 번째, 이미 센스톤은 작년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외로 뷰를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시장은 우리 센스톤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R&D 센터로, 그리고 한국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 나가기 위한 어떤 초기 테스트 시장으로는 되게 좋은 시장이에요. 사실 뭔가를 빨리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한국은.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올리는 매출이 우리 스케일업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99% 시장으로 보자. 라고 딱 그렇게 두 번째로 그렇게 시장을 큰 쪽으로 보고 나니 과감하게 우리의 완제품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다 선언하고, 우리 내부에서도 충돌이 나면 안 되죠. 두 번째, 시장에서 직접 입찰 경쟁하지 않는다. 그것도 접는다 라고 두 개를 선언을 한 거예요. 예, 저희가 먼저 내려놓고 간 거죠. 자, 이제 반응을 봐야 되는데 벌써 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하나는 곧 계약을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두 개가 벌써 계약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반응인데요. 인증 경쟁 회사가
파이도 인증이나 인증 솔루션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3명 정도 인원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파이도 기술을 업그레이드 해야죠. 근데 파이도 기술을 보면은 서버 엔지니어와 클라이언트 엔지니어가 있어요.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 한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안드로이드, iOS를 다 하면 2명이고 안 되면 3명이에요. 이 3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레드오션이야.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1년에 4,500을 사. 그러면은 그건 대리금 연봉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자기네 제품에 녹여도 자기네 제품으로 팔아, 자기네 브랜드로. 그리고 이 3명은 자르는 게 아니죠. 3명은 자기네 다른 부가가치 있는 사업에 투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저는 시장에 상생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정책의 근본 취지고요. 기대하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인증 보안 솔루션 이 기술에 대해서 되게 오히려 생태계를 되게 효율적이고 되게 발전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해외에서는 이 모델들이 해외에서 되게 잘 쓰일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만들어진 레고블록이 아니라 얘대로 조립하면 괜찮은 모델이 나오는 거죠. 그네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 상태로 나가고 있어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900억 밸류로 투자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밸류를 900을 인정해 주신 거죠.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여기서부터 거꾸로 한번 가보면 저희가 2015년 11월에 대충 1년에 3배 이상씩 성장했죠. 그래서 그냥 저희 내년 목표가 아주 기계적으로 목표가 3천억이 됐고, 3천억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달려갈 건데, 그러니까 그대로 드라이브 걸고 실적도 내고 노력하다 보니까 1,000억이 안 됐어요. 900억이 된 거죠. 네. 뭐 내년에 3천억을 목표로 가다 보면 또 약간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그 근처에서 저희가 뭔가 달성하겠죠. 이렇게 지금 그러시군요.